안녕하세요. 자연귀화목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화석입니다. 오늘은 그냥 나무화석 작품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터 종종 들어오던 나무화석에 관련된 문의 하나를 조금 정보성으로 알려드릴까 해서 영상 제작해보았습니다. 바로 일반 광물과 나무화석을 일반인이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화석과 일반 광물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나무화석의 특징을 먼저 아시면 좋은데요. 나무화석 같은 경우는 나무가 땅속에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으면서 다양한 광물 원소가 스며들고 나무가 가지고 있는 유기체, 유기 조직들과 함께 결합하고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서서히 광물화가 된 암석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돌인데 나무처럼 생겼다는 건데요. 나무 화석은 나무가 가지고 있던 세포 구조 하나하나까지 전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정면에 보이는 검은색 나무 화석처럼 커다란 가지나 혹은 뿌리에 커다란 줄기 하나가 뽑혀져 나가서 생기는 이 옹이라는 것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정확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돌이라면 이런 무늬는 가지고 있지 않겠죠. 표면도 분명히 나무의 표면이고요. 이런 외적인 걸 보았을 때 나무 같은데 가서 만져보거나 혹은 들었을 때 나무의 질량이 아니고 나무의 촉감이 아니라면 그건 나무 화석이라고 사실 구체적인 구분까지는 하지 않아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일 겁니다. 이렇게 나이테도 분명히 보이고요. 계절이나 기후에 따라 이렇게 밀도에 차등을 주어 성장하기 때문에 나무가 나이테라는 무늬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이테라는 무늬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돌이 된 나무 화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무늬이자 고유의 특징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헷갈리는 건 이렇게 나이테가 분명하게 보이는 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나무 화석이라고 말할 거예요. 나무 화석과 돌의 어떤 구분이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작품화되어 있거나 나무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을 대고 사람이 손으로 깎은 어떤 가공품들일 겁니다. 이 검은색은 분명히 누가 봐도 나무 화석이겠죠. 그런데 이 공들은 어떨까요? 이게 돌로 깎은 건지 아니면 나무 화석으로 깎은 건지. 물론 저희 귀화목원은 인도네시아에서 나무 화석을 발굴하고 가공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무 화석이라는 게 검증되어 있지만 저희 귀화목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매하신 것들이 나무 화석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도구로 이게 나무 화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귀화목원에서 다루는 나무 화석이 특히 그런데요. 대부분의 나무 화석은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에서 발굴되는 그런 나무 화석은 신생대의 화렵수가 많은데요. 화렵수라는 나무의 특징 중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뭐냐면 단면에서 도관이라는 어떤 기관이 관측된다는 겁니다. 도관이 뭐냐면 제가 한번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카메라의 접사 모드로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검은색 어떤 모공 같은 자잘한 검은 점이 보이시나요? 이 도관이라는 건 화렵수가 뿌리부터 물을 끌어올려 위로 이렇게 뻗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세포? 기관이라고 하면 좋겠는데요. 그런 가느다란 세포로 이루어진 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도관이 화렵수 같은 경우는 정말 크게 존재해서 나무의 단면에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도관을 보이는 게 특징인데요. 방금 전처럼 판 형태라면 정말 잘 보이겠지만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람이 손으로 깎은 조형물도 도관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접사 모드로 가져다 대면 이게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검은 점들이 보이시나요?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모공 같은 건데요. 저 무수히 많은 세포 구조는 아마 일반 광물에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였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 화석만의 특징이죠. 이런 검은색 나무 화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나이테 같은 것도 잘 관측되지 않는 나무 화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베이스의 나무 화석의 검은 점처럼 이렇게 잘 색깔이 대비되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도관들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상대적으로 채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대비되어 있는 색상이 보이는 건데요.
나무화석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오시면 더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나이테 사이사이에 깨알같이 이렇게 막 되어 있는 도관이 관측되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화렵수라는 나무의 그 잎이 넓은 나무들이죠. 화렵수의 수종의 특징 같은 건데요. 이번에 들어온 방석 같은 것도 한번 보시죠. 이건 나무화석 방석인데 옆에 보시면은 도관이 약간 비스듬하게 잘려서 이런 단면이 보이실 텐데요. 굳이 카메라를 안 들이대도 육안으로도 관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위로 쭉 뻗어 있는 도관의 어떤 헤어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무늬가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다 보면은 옆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멍처럼 관측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대부분의 나무화석들이 일반 광물과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좀 더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좀 더 전문적인 과정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일반인이 그냥 나무화석과 돌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누가 봐도 나무화석의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가져다 보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작은, 정말 작은 이런 모공 같은 구멍들. 하지만 이런 방법은 100% 확실하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화렵수의 수종적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침엽수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침엽수 같은 경우는 화렵수랑은 또 다른 세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관 같은 경우는 침엽수에서는 가도관이라고 해서 그 흔적만 남아있고 또 다른 세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침엽수의 세포적인 특징은 이 영상에서까지 설명해드리기엔 조금 복잡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광물은 어떨까요? 사실 이 돌도 일반 광물은 아니고 벼곡이라는 나무화석과 같이 준보석에 속하는 광물인데요. 이 광물에도 접사 카메라를 한번 가져다 대 보았습니다. 구멍이 보이기는 하는데 아까 우리가 나무화석에 댔던 것처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일정하게 이렇게 관측되고 있지는 않지요. 구멍이 있지만 크기도 제각각이고 위치도 제각각입니다. 일반적인 광물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나무 화석은 나무였기 때문에 나무의 세포적인 특징을 모두 보존하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화렵수도 화렵수 내에서 수종이 굉장히 다양하지요. 수종에 따라 이 도관이 정말 잘 관측되는 수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수종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나무 화석은 정말 굉장히 많은 도관이 정말 크게 관측되는 그런 나무 화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야자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도관이 관측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무 화석과 나무 화석이 아닌 광물을 쉽게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악깃 화석은 어떨까요? 나무에 비어있는 공간을 규소화합물인 수정체가 가득 메우면서 생긴 이 아름다운 보석, 악깃 같은 경우도 도관이 관측될까요? 한번 카메라를 가져다 보았는데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정 안에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나무의 무늬라든가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도관이라든가 나이테의 일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정 안에 수정과 얽혀서 보석으로 자란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수정 중에서도 수정 안에 불순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끼어 있고 얼마나 독특한 문양이나 독특한 색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가 수정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입증해주는, 보증해주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악깃 화석은 이 수정체 안에 나무의 아름다움이 간직돼 있죠. 그래서 이 악깃 화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기가 엄청나게 오르고 그 희소성이 다시 이렇게 평가받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유한 국가들이 많이 이렇게 선점하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없게 되었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무화석에 관련된 정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화목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방문 혹은 문의에 대해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영상 설명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연교화목원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작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